국민! 대통령이 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귀찮은 여론조사가 돼서 다 차단하고 서울에서 오는 전화, 공익전화 차단. 대법원의 사법내란 속에 사건을 되돌려받은 고법이 신문기일인 15일 신문 없이 곧바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권고를 주저한 민주당이 전 의원 비상소집령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3일 오후 3시 장흥군 안양면에 위치한 장흥통합의학 컨벤션 센터에서 다가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정은경 총괄본부장과 차가 막혀 고속도로에서 동영상을 찍어보낸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정청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주철현 전남도당 의장, 자신은 유명하다지만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박지원 의원, 전남 총괄선 대본부장을 맡은 스포츠머리 서삼석 의원, 영원한 도지사 후보군인 이계호 의원, 항상 마음 많은 도지사 후보인 신정훈 의원, 공포의 눈물을 원이 없이 불러온 김원희 의원, 여수 조계원 의원, 장난꾸러기 문금주 의원, 마음이 고운 권양엽 의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와 이름과 한자가 같은 순천 김문수 국회의원 등등 전남 지역 1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인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서동욱 전도의장, 여수시장하고 싶다는 이광일도 의회 부의장, 교육원장 김정희도 의원, 최초 여성 장흥군수가 꿈이라는 윤명희 위원장, 허석전 순천시장 등등 구례 이현창도 의원 등 도의원 전원과 같이 군의회식, 군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정은경 전 코로나 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 시국보다 윤석열 12일 상내란 사태보다 더한 사법적 내란의 심각성이 우려스럽다며 민주당 당원들의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대남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정은경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정신 살아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세월의 역사를 써온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왜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선대위에 참여하겠다고 했을까? 다시 되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분노와 불안하였습니다. 저는 공직을 마치고 코로나 대응이후 시에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으로 일상이 다시 무너지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여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내란 중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경제, 외교, 의료, 교육 등 모든 사회 분야가 후퇴하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폭탄나고 실업과 폐업으로 우리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주장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를 무시했습니다. 의료와 교육개혁을 수행했지만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급기야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 근간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선은 우리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주권자가 투표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내란을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종식시켜야 합니다. 통상경제, 초고령화, 기후위기, 지역격차 등 현실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지혜롭고 유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만이 국민을 통합하고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내시시제 균형적인 성장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하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성장과 회복, 통합과 재도약이 국민 행복의 길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희망 있는 나라를 꼭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이 주인이고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드리며 저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후보라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로 만들어 함께 손잡을 때 분노의 상처는 아물 것이고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할 때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라 호소했습니다. 또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위대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 시간이 되었다며 전남선거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승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 말했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승리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중심으로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묵묵히 민주당을 지켜오신 바로 당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광장에 함께해 주신 바로 여러분 당원 동지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들입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해 봅시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앞장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도약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IMF를 극복했고 IT 강국과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난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저 이재명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과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부터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막혀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서울 집에서 오전 8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시각 1시 35분인데요. 1000명밖에 지금 못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막혀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내란 중심 정권 교체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에 있습니다. 곳곳에서 내란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반드시 민주정부 수립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우리 전남 동지 여러분 함께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못 가지만 곧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동지 여러분 화이팅! 유명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칠 때 사법적 테러 즉 사법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 받은 한 명의 고향에서 우리 전남도 민주당 선거 대책회의가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정원을 하겠습니다. 이때 정동경 진표파의 진장을 노벨 의학상으로 추천하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정권을 뺏겨서 추천은 못했지만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해서 인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동경 선대위원장이 노벨 의학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노벨 정치상을 받게 만들자. 이재명 3, 김대중과 비교해보십시오. 김대중은 박정희가 동경에서 호텔 목욕탕에서 통학사를 시키려고 했고 현해탄에 맞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했지만 우리는 옥경으로 싸우고 마침내 김대중은 이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뭉치고 싸우고 이기자. 이기고 김대중의 길이고 노무현의 길이고 문재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함께 뭉치고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외연 세력이 이재명에게 민주당에게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꽃가마 들어주고 있겠습니까?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하더라도 이재명의 1심과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10월 첫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6월 3일 대법원 선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전남이 광주가 뭉치고 싸우고 그러면 이겨서 우리 국민이 이기는 그러한 출발을 오늘 여기서 시작하자고 호소하면서 저도 선거 공동위원장으로서 전남과 광주를 누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뭉치고 싸우고 이깁시다. 김주철 현 전남도 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선대위 출범을 통해 허석 전 순천시장과 전단체장 그리고 서동용 전 국회의원 등을 총망라한 공동선대위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며 사법내란을 이겨내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말했습니다. 네, 도당위원장 주선입니다. 거듭 비도 내리고 주말에 다들 여러 가지로 행사가 많을 텐데 귀한 시간 할애해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앞에 우리 서삼석 상임 총괄 변호사위원장께서 주셨으니까 별로 간단하게 하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상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됐습니다만은 우리 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배경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전남 도당 선대위는 용광로 선대위, 포용 선대위, 또 경성 선대위 이렇게 컨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완전히 극복하고 또 호남 중심의 사기 밀정권 합법적으로 항수하기 위해서 누구든 어떤 분들과도 손잡고 포용해서
함께 손잡고 나간다. 작은 사소한 예의 대립이나 소리는 버리고 크게 대선 앞에 무너지고 위해서 전남이 앞장서서 85% 투표에 90% 투표다. 이렇게 건설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3년 대선 때 저희가 전남에서 81% 투표에 86% 투표를 했습니다. 4%가 들려서 85% 투표율에 90% 이상 투표하자고 하겠는데 여러분 사실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자신 있다면 정말 이게 시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군수, 또 삼선 국회의원, 예계위원장, 당 원내 수석상무부총장 등 다양한 권위를 가진 우리 서삼석 위원장님을 모셨고요. 그보다 선수가 높은 우리 또 4선 5선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 계시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강주 전남에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 하셔서 양보해 주셨고 5선의 이경호 우리 전 의원, 이경호 전 장관님 그리고 신정은 해남위원장님께서는 3선에 중앙당 강직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양보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서삼석 장관 많고 토용 여기 타고자고 문제는 서삼석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은 특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8분 지역위원장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도당도 도의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의미 있는 분들을 좀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의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전남도 연합회장님 정양수 회장님을 저희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고요. 교육계를 대표해서 김현식 전남도 미래교육정책 장관님을 저희가 모셨고 종교계를 대표해서 불교계는 이 전남 지역의 4대 본사 정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협의를 거쳐서 화합사 드릴 수 있는 우선님을 모셨고 천주교 대표에서는 조영대 이 신부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개신교회 대표에서는 한봉철 목포종합교회 목사님 원민교회에서는 강대훈 고모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교육계와 종교계를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오셨는데 우리 전남의 소상공인이 54만 명입니다. 이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전남 소상공인 연합회장 박정선 회장님도 총괄선 대회에 모였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동선거 대책에는 앞에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 전설 카타이트 그리고 5.18 기념사 미사장을 맺기하신 최정상 선생님 박성현장 목포의 대통령 이제 또 모습을 한국으로 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고려원을 박기영 수천대 교수 그 다음에 또 교육대 세수동의 교육대 출신으로 김재영 전남교육청 교육관장 적격 자문관을 추천받아서 했고 그 다음 통합장로회 측에서 전국 장로연합회장을 작년 내림하신 박영 회장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정실 전남 여성감성협회장님, 박은주 전남사회복지사협회장님, 인정호 전남예충회장님, 홍명신 한동현 전남회장, 이태용 한수현 전남회장, 이상배 전남체육회장협회장 이렇게 해서 국회를 만나했고 청년대표는 이행도 도당 청년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에 모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다 나오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외래 사이에 막 하는 혈질 사이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상임 부문으로 허정 광주 연례병원장이고 전남 사회복지복지 모금 회장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들을 모셨습니다. 서가본, 송범주, 이용주, 윤재갑, 서동영, 윤수화석 국회의원들을 저희가 상임공으로 모시게 됐고, 허서 동천시장님, 김종식 목포시장님,
이석영 산림역 총회장님, 배강원 전남도 노동회장님, 이런 분들을 이들이 생물로 모셨는데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전남도 대선 선대위는 지금까지 진행입니다. 마지막에 안 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필요하고 뜻이 있는 분들은 한가득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뜻이 있고 활동할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서 선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우리 전남이 앞장서서 어떤 승리를 전남이 위해서 함께 모아주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남 화이팅! 서삼석 전 남총괄본부장은 선대위 출범식에서 헌정수호 빅텐트라는 전남도당 아래 선대위 조직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이뤄낸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그 땅을 대신해서 신도를 맡게 된 최선석입니다. 차임차고 공갈차고 해장시고 다 똑같은 선거운동입니다. 먼저 방금 저희가 공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는 위해서 출범 인사에 앞서서 저도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방금 구호 제창을 했던 것에 10배 이상으로 제창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선거법상 누구를 하면 안 됐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도 반평생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연속성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세 번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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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올라가서 연습을 참고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성훈 의장께서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여기서 소개받지 못한 분들이 진짜 운동을 가지고 싶을 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소개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특별히 두 분을 소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이 아직 교통사정에 의해서 연휴가 겹치다 보니까 덜 당도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을 소개를 일일이 꼭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성공시키고 K-방역 의상을 세계에 드러내주신 정은경 선대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그 다음 순서가 정창래 법사위원장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계시나 박사부로. 한 달 남짓 남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12.4 불법 개헌 친위 쿠데타의 시작에서 4월 4일 파면에 이르다 보니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사사회를 취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파면당한 잔당 그 세력들이 아직도 찬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일거에 처단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그 유명한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전남도당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합니다. 전남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전남지역 공동선대위원장들의 결의 내용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들 여러분, 박지원 총괄 선대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틀림없이 민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민주당을 지키고 반드시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료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팍팍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란 장관들이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새로운 제4기 민주선거를 만들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만들 것이고 대한민국을 구할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내란 세력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우수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재명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점은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부를 개혁해서 나라 같은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검찰에게 만장하고 사법부에도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관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렇게 검찰과 사법부가 나서서 기득권 세력들이 나서서 이재명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뭉치고 더 하나가 되고 함께 더 싸우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기는 길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언제나 역사가 어려운 공에는 민주당이 어려울 때는 우리 전남도당이 가족 앞에서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전남도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는 민주정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제4기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강경적으로 더 붙여서 이재명의 승리가 꼭 우리의 승리로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청관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내란 세력의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헌령이 불가피했다며 내란을 옹호했던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다고 합니다. 내란의 주요 가담자인 한덕수는 국정을 내팽개치고 대선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경상도 우파 정권 시절 때는 자기 고향이 어디라고 파헤치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능하고 문책이만 한덕수는 국정파탄의 책임에 섰고 대지해야 될 그런 사람이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가야 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 그런 세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인의 대법원장의 하수인님, 추기현이 기상 선회한 연례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삭발하더니만 이번에는 얼마나 본인들이 급했던지, 그래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또 이재명을 사법 살인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재판장 두 번 심리 9일 만에 졸속 재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 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이제 선거가 차곡차곡 진행되는 한복판에 다시 재판 기일을 잡아서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지나면 그 후보를 재판장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요, 분명한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이렇게 농락하던 저 내란 세력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보다도 더 높고 대통령보다도 더 높고 정말 귀한 게 국민의 선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유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조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당 총괄선대본부의 전입본부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호남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견인차가 되어야 될 호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재명을 찍지 않겠다,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 하는 사람 혹시 발견해 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절대로 이재명 찍지 않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찍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현장으로 하방해라, 경청 선거해라,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빡빡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저들의 내란 세력들의 충동은 우리 후보를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1이라고 생각합니다. 1 더하기 선거 대책 공부가 되어야 한다. 1 더하기 하나다. 1 더하기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정중하게, 한 표 한 표에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도 아니고 국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 표를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체는 우리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선거에서 80% 정도의 득표율, 그러면 20%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84%의 지지율, 그러면 16%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따라서 주시겠습니까? 네. 예. 한덕수는 까불지 마라. 우리가 오늘 이긴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러면 진짜잖아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덕수는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은 총괄선언 심사 내란을 막아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 우리 김현정입니다. 심사 내란 때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검찰은 내란 특검을 방해하고 끝끝내 윤석열을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기현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사법부는 뭘 했습니까? 저희가 뭘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내란의 길쭉을 주체 교묘하게 내란을 뒤집기 위해서 음모를 풀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초인회가 그 정치를 들으면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직권을 침탈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사법부에서 일으킨 초인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초인회와 함께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대법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은 어떻게든 내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선을 드러낸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를 날리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하고 어떠한 후보를 꾸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과 함께 더욱더 크게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뭘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투표혁명으로 순화시켜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표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이자 이재명 후보이자 파기환송 재판을 내려서 국민의 평등을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갖 언론을 총동원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사법 미스팅 플레이를 씌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귀찮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 차단하고 서울에서 조사나 공의전화 차단하고 여론조사에 응하자는 게 태반입니다.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철저히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려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은 여론조사부터 철저히 응답해야 됩니다.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 화가 어디까지 치솟아 나가는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재명 후보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 4일
대통령을 세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란을 막아내고 빛의 영광으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결정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전남 소방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바로 그 길에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힘차게 손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웁시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여주시고 오늘 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권은 대통령이 중재하라. 중재하라. 탄핵되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구속되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습니까?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의 장사 그리고 국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기현이는 윤석열을 풀어줬고 엊그제 조인대 시대의 대법관 조인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유력한 우리의 대권 후보 이재명 후보를 사법 쿠데타로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송물이라도 결국은 바다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징글징글하게 흔들고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아마도 우리 민주당 후보를 아예 출전시키지 못하게 음모를 짜고 전략을 꾸미고 있다 해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강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자고용을 하지 말고 뭉쳐서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모임이 오늘 3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인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들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들은 상식 밖의 일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상식적으로 법의 태클을 내려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저들 이상으로 더 강하게 더 많은 체력을 가지고 헤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나름대로 지역에서 한 분 더 절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문금도 최선을 다해서 저 득표율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90.6%입니다. 이것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문금주가 여러분들의 기자비가 되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잖아. 속으로 철거리 나잖아, 지금이. 안 보여? 나만 본가? 대법원 판결을 보셨죠? 어차피요. 나는 속으로 철거리 납니다. 이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게 정말 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감하게 외칩니다. 지금의 판결은 무효다! 맞습니다. 이번에 고법에서 재판을 하면서 나온 재판 기록이 7만 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7만 쪽의 자료가 대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9일간 2번 심의하고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7만 쪽. 제가 나눠봤어요. 7만 쪽이니까 한 장당 아무리 빨리 읽어도 2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7만 쪽 나누기 고방은 2분 하니까 14만 분이더라고요. 7만 쪽을 다 읽으려면 14만 분. 시간으로 나눠봤더니 약 2,300분이에요. 2,300시간이에요. 2,300시간을 24 하루로 나눠봤더니 95일입니다. 즉 9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읽어야 그 7만 쪽의 재판 기록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일간 단 한 번의 심리로 주들이 무슨 수로 그 7만 쪽의 자료를 다 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료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이미 결론을 내는 대로 짜맞춤 전문가 졸속 심판이고 그래서 대선 개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대법원이 이렇게 졸속 심판 대선 개인이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그래서 위헌이고 그래서 무효다 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서울 고법에 우리의 분노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서울 고법에 전달해야 합니다. 서울 고법이 엉뚱한 판결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압박하고 필요하면 협박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서울 고법이 엉뚱한 짓거리를 했을 때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합시다. 서울 고법 경고한다. 너네들이 감히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 우리들 결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함께 외칩시다. 용서하지 않겠다. 5월 15일날 서울고법의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5월 15일부터 만약에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5월 15일 재판을 개시하려고 한다면 저는 서울 대법원과 서울고법을 동시에 탄핵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봐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들이 엉뚱한 걸로 꾸민다고 한다면 즉시 타격 바로 탄핵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재판의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생각하면 6월 4일 이전에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자들이 당선자의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흔들려고 할 때 이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순간 형사재판은 모든 형사재판은 중상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가 우리가 180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재판을 당선자와 관련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하면 중단시키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당선자가 그 즉시 발효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권 안정성을 저는 확보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검찰 이 모든 부분을 널려 뭉쳐서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 저는 결국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정권을 격하고 민주정부를 실패내는 것 이것만이 완전한 내란을 종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즉시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평화치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바로 봅시다.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만듭시다. 전사 도가니 먼저 나섭시다. 우리 가만들이 먼저 나서서 이재명을 지키고 대선을 이겨냅시다.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처벌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전략보다는 믿습니다. 당원들을 믿습니다. 그 가장 앞면에 저희 국회의원을 쓰겠습니다. 어깨 열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면 민주정부 반드시 실패냅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광역 공수처를 국회의원 권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내란 정신을 위한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파기 환송 되돌식으로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키지 못할까봐 또다시 척추를 들고 부정적 투쟁을 해야 할까봐 민주화합의가 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국민들이 민주회복, 민생회복, 정의, 평화, 인권 그리고 국민 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정권 80주년 있고 민주당 창당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 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 대한민국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위대한 대한민국은 숱한 도전과 위기 속에서 진짜 대한민국 가슴 뛰는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정성준의 선대위원장, 정은경 선대위원장, 주천현, 서상석, 이경호, 신정훈, 문근주, 조경환, 김태균, 국군대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들답지 않은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질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앞으로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깁시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합시다. 우리가 지금 수가 밖에 나가면 한 번 가격하게 꼭 투표하자고 함께 투표하자고 그렇게 설득하시고 주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전남의 투표율 92%, 전남의 투표율 92% 만들어냅시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오고 한번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그러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이 하면 승리한다. 답변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는 국민이 승리한다.
대통령이 되고있다고 출마선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더 가만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 후보를 물어봤습니까? 완전히 미쳤습니다. 친일파 가짜 한국이 노동자보다는 가진력을 대우하는 가짜 노동부 장관 출신 그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는 김문수 이름 명예훼손죄로 당장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저쪽 분들이 비정상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한 일주일 뛰어다니다가 저 누구가 반기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일주일도 못 버티고 무너져서 김문수가 정말로 후보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 시내에 혹시나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이렇게 써져 있으면 저는 그 현수막 밑에 가서 계속 김문수 가짜 김문수입니다.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최연 선대위원장님, 만약에 저쪽 김문수가 후보가 정말 되버리면 저는 특별히 김문수 추적단으로 한번 파괴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이 가짜 김문수의 헛되고 잘못된 국민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일선적으로 사기치는 그런 행태를 매일 쫓아다니면서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우리도 가짜 선거운동을 그동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힘이 들고 또 허나만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다 알아서 투표하는데 대충 하기 솔직히 그런 심정이 조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짜 선거운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주최위원장이 85% 90% 투표율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같은 소방명, 저희 어머니 95세 어머니도 저희 동네에서 최고령 권리당원이십니다. 그때 94세 이웃집 승무님이랑 다 방어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동네 권리당원 대장이신데 실제로 어르신들 장애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투표장에 가보다 이동을 하지 못해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농촌적인 굉장히 많고요. 도시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촌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든 복고노인들 계신 분들 지금부터 파악하냐. 그리고 어제 제가 장애인 복지관 한차씩 갔다 왔습니다. 이 장애인들 투표도 적극적으로 누구를 찍으라는 게 아니라 투표율을 높이는데 모든 공공기관 그다음에 시장 공무원도 전부 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렇게 장애인이나 복권노인들 또 한분한분 같이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후보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면 진짜다. 민주당이 하면 승리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민주당이 진짜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전남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위별로 일정을 마무리한 후 곧바로 국회로 복귀해 대법으로부터 사건을 되돌려받은 고법이 신문 절차 없이 곧바로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아 중앙당의 비상소집령에 의해 모두 상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